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 그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가 되는 세상. 사실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새로운 동료가 사람이 아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SF 영화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젠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AI한테 그냥 명령만 내리는 그런 관계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AI를 진짜 동료처럼 여기고 같이 협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디자인 팀에 회의 잡고 자료 요청하고 그랬다면 이젠 그냥 디자인 모듈에 접속해서 AI 에이전트랑 같이 뚝딱뚝딱 일하는 방식으로 우리 업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거대한 AI 격차라는 건데요. 지금 직장 안에서 AI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기 진짜 재미있는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회사에 있는 고위 관리자들은 보통 AI를 아래 직원이 다뤄야 할 도구 정도로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막 사회에 나올 대학생들은 AI를 내일을 해결해줄 필수 동료로 여긴다는 거죠.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앞으로 직장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격차가 더 확실하게 보여요. 한 강연에서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고위 임원 중에 유료 AI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2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00%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래의 인력은 이미 AI 네이티브인데 지금의 리더십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를 안 보는 건 그냥 개인의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생산 방식의 혁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랄까, 다들 최신 협업 툴로 일하는데 혼자 붓글씨로 보고서를 쓰겠다고 고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흐름에 차지 않으면 생산 시스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기업들이 AI 도입을 피할 수 없는지 그 핵심적인 재무 압박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당 시가총액이라는 좀 생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회사의 효율성을 볼 때 쓰는 새로운 렌즈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이익이 얼마냐가 아니라 직원 한 명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냐, 이걸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경영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죠. 인당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매출을 확 늘리거나 아니면 사람을 줄이거나. 근데 CFO가 직접 나가서 매출을 늘리긴 어렵잖아요. 이런 압박은 특히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둔 전통적인 대기업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압박에 대한 한 거대 기업의 반응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존이 3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장은 정말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그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꿈의 직장에서 대규모 해고라니 다들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5년 안에 60만 명을 더 줄일 거라고 밝힌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졌으니까요. 이건 그냥 비용 좀 아끼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AI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이고 경쟁사가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이 뭐냐? 바로 AI와 소수 정예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량 모명입니다. 경량이라고 하면 보통 규모가 작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량은 빠름, 즉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와 민첩성이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량화의 핵심, 단계 추격이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사원이 쓰고 대리가 보고 과장이 고치고 결제받는데 막 일주일, 보름씩 걸렸잖아요. 근데 이젠 한 사람이 AI라는 동료랑 같이 앉아서 그냥 즉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를 확 줄여서 아낄 수 있는 건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어디 다니세요? 물으면 저 삼성 다녀요. 이게 그냥 제 명함이었잖아요. 그 조직의 이름이 곧 나 자신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조직이 내 경력보다 오래가지 않을 거란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어디 소속이냐가 아니라 그 회사를 나와서도 내가 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필요한 전략이 좀 달라져요.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뭐 영어 점수, 봉사활동 같은 스펙보다는 그래서 당신이 이 일을 실제로 해낼 수 있습니까?를 증명해야 해요. 중간 경력자들은요, 내가 가진 그 귀한 전문 지식을 AI랑 결합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AI를 남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니어 리더들에게 AI는 적은 돈과 위험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불과 1년 사이에 한 물류 직무 채용 공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4년에는 물류 업무를 할 사람을 찾았는데 2025년에는 그 업무를 자동화해서 없애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AI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 경력보다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평생 직장은 정말 옛말이 됐고 내 커리어는 더 이상 하나의 조직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소속이라는 걸 떼어놓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AI는 주어진 일을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설정하지 못합니다.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